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고 있는 이 모습 공식, 이 모습 공식과 지금 이제 앞으로 법회가 이제 지금 목요일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습 공식 이론을 정견을 세우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제로 연습하는 거를 또 공부를 하고, 실제 연습하는 걸 공부를 하고, 이제 그 한 주는 그렇게 하고, 또 한 주는 정견을 세우기 위한 모습 공식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선을 하기 위한 호흡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그거로는 정말로 내 인생에서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한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 최고의 인연이었다, 그 얘기를 꼭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저도 보림선언에 백봉 선생님을 22살에 만나서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택도 아니지, 인연 따라 온 거지만, 인연 따라. 왜 그러냐, 백봉 선생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항상 최상승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22살에 제가 불교에 입문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지금 72이 되도록 이렇게 한 번도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 그 선생님의 최상승법으로 법을 설하신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법을 빈다, 기법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이런 제2, 제3은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늘 그 말씀 하셨어요. 늘 제1, 우리의 자성을 밝히는 거, 우리의 본래 마음을 밝히는 거, 진리를 밝히는 거, 이것만 해도 바쁘다는 겁니다. 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백봉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그 공부에 물러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아마 원동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페이지 135페이지. 보통 사람들은 이거 좀 그 135쪽 밑에 보통 사람들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통 사람들은 웅둥이가 죽을 때 죽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나고 죽고 있습니다. 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죽는 것도 변하는 이치입니다. 네, 우리는 끝없이 변하는 와중에 존재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살고, 변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변하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고 다리로 걸어가고, 변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도 일어납니다. 사는 것이 곧 변하는 이치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지고 물이 흐르고, 변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변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곡식이 있습니다. 변한다는 이치가 이해가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변하는 이치, 또 사는 것 자체가 변하는 이치인데, 한 번도 이러한 상황들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살아온 거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같으면은 이제 날씨가 갑자기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지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런 것이 이제 변하는 이치인데, 사람들이, 날씨가 시원해졌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더웠다가 이제 시원해지네, 변하는 것이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듣고, 걸어가고, 밥 먹고, 배설하고, 눈을 깜빡이고, 심장이 뛰고, 지금 이렇게 피가 돌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변하는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고 또 자라고 늙고 죽고 하는 것이 다 변하는 이치입니다. 다 변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하는 이치를 확실히 내가 그거를 깨달을 수만 있으면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 속에 재행무상과 재법무화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 변하는 것 속에. 그래서 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죽는 것도 변하는 이치입니다. 나고 죽는 것이 다 변하는 이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변하기 때문에 다리로 걸어가고, 변하기 때문에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생각과 감정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생각을 안 해. 자선 시간에 떡 앉으면 생각이 그냥 물밀듯이 일어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국내 여행만 하다가, 그 다음에 세계 여행하다가, 우주 여행하다가, 과거, 현재, 미래로 그냥 왔다 갔다 난립니다. 앉아서. 그죠? 그게 전부 다 뭐다? 변하는 이치죠. 나는 안 해야지가 아니라 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기 때문에 이게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변하기 때문에 이게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딱 알아차리면 생각이 많이 가라앉아 버리죠. 그래서 첫째, 생각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많이 줄어버립니다. 이 좌선을 하고 호흡을 하게 되면 생각이 많이 없어져요. 멍충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에너지를 쓰는 데는 몸도 움직이지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감정을 많이 소모를 하는 사람도 에너지를 굉장히 소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만 잘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내가 거기 덧붙이지 않으면 에너지가 50% 이하라요. 50% 이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와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거를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배우면 좋으냐면은 에너지를 모든 상황이나 내가 하는 데서 에너지를 절반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에너지를 절반으로 딱 쓰면 어떻게 되느냐? 남보다 2배 이상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해? 어떻게?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말하자면 쓸데없이 막 방전을 시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공식하고 이 호흡법이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딱 익혀놓으면, 모습공식과 이 호흡법을 익혀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연금이에요. 우리 나이 들어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연금이죠. 연금인데 평생연금이라. 평생연금.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서 에너지를 작게 쓰면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대단한 걸 배우고 있다 이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생각도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또 생각이 사라지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전부 이게 변하는 도리구나. 변하는 도리로 관찰만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부가 되는 다른 어떤 또 고리를 엮고 고리를 엮는 것을 탁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변하는 도리로 못 보면 어떻게 됐나? 한없이 끌려가죠. 근데
이 끌려가는 게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감정을 일으켰는데,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자기가 끌려다니거든.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없이 끌려다녀. 근데 턱 보고, 아, 이게 변하는 거네. 변하니까 머물 수 없잖아. 그렇게 딱 이치를 알면 거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지. 필요 없는 에너지를 많이 쓰지를 않죠. 그래서 어떤 거다 사는 것이 곧 변하는 이치라는 겁니다. 사는 것이 말하지, 보고, 듣고, 밥 먹고, 똥오줌 싸고, 공부하러 가고, 걸어가고, 뭐 생각하고, 감정이 이렇게 전부 변하는 이치입니다. 전부 변하는 이치. 변하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꽃도 피고,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핀다, 진다, 이렇게 하면은, 변하는 이치, 변하는 이치로 보는 거예요. 변하는 이치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꽃이 피니까 되게 예쁘네? 꽃이 지니까 마음이 슬프네?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안 되고, 정말로 말하자면, 불가사의의 이치라고 하나? 그런 것이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경외심? 아주 아름다운 지극한 선이라고 하죠. 진선미를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선미가 있잖아요. 이 변하는 도리에서, 변하는 이치에서 진선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세상하고 지금 이 이치를 내가 배우고 난 뒤에 살아가는 세상은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라져. 그래서 여기 보고 비가 오고 내일 또 뭐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변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변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곡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부로 외부로 전부 다 일어나는 일이 뭐다? 변하는 도리입니다. 변하는 이치입니다. 자, 지구별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사람, 동물, 곤충도 살고 그 위에 세계 각국에 수많은 곤충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우리의 지구가 허공에서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둥둥 떠 있는지 신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까 정확합니다. 46억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언젠가는 없어지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먼지만 더 안 되죠. 이제 우리 지구별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구별에 살고 있으면 지구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지구가 46억 년 전에는 없었어요. 이 지구라는 게. 46억 년 전에 지구가 신생별로서 탄생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이제 여러 생명들이 아주 기초 단계의 생명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호모사피엔스 종까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종까지 다 오게 됐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너무 환경을
지구 환경을 너무 훼손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느냐, 과보를 받겠죠. 훼손을 너무 많이 하면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되게 신기한 것이 지구가 시속, 내가 전에는 이걸 다 외웠는데 하도 이걸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구가 시속 8,100 킬로로 지금 자전하면서 공전한다고 하거든요. 시속 8,100 킬로. 그거 검색, 저기 반야야, 네. 지구 자전 속도 한번 볼래? 자전 속도, 공전 속도. 시속 8,100 킬로면요. 자동차 경주에서 그 1등 하는 F1인가 거기 1등 하는 그 300km 넘습니까? 시속 자동차 경주에서 초속 460에서 470m. 네, 초속이니까 그걸 60 곱하기 60 시속으로는 1700km. 시속 1700km예요. 네. 예. 시속 1700km로 이게 자전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 있냐는 거야, 땅에. 이게 우리가 자동차 경주할 때 보면 하면서 막 도는 게 그게 자동차 경주는 몇 킬로인가 보십시오. 그거 검색해 보십시오. 요새는 뭐 챗GPT에 물어보면 아나? 요새는 챗GPT에 딱 물어보면 자동차 경주에 우승한다 몇 킬로인가 시속. 운행할 때 280, 300, 400km는 안 넘죠. 근데 F1 경주차는 직선 구간에서 시속 387km. 그러니까 400km는 안 넘는다고요.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그 속도가 1700km라. 1700km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을까? 지구가 동그라면은 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겠죠. 밑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죠. 옆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옆으로 붙어 있죠. 땅이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머리가 옆으로 있든지, 땅에 발만 붙이면은 머리가 옆으로 있든지, 위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얘가 지구가 1700km로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 딱 붙어서 또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마경에 나와요, 이게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전혀 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중생들이 전혀 감지를 못하고 이 지구가 돌면서 어디로 막 이렇게 흘러가도 거기에 있는 중생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줄도 모른다. 우리는 모르죠. 지구가 막 1700km로 막 지금 내달리고 있는데 여기도 머리 어지러운 사람 있나요? 지구가 막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한 개도 안 어지럽잖아요. 요거 불가사의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예요. 이게 그냥 이러고 우리가 막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불가사의예요. 산다는 게. 이석정이 딱 걸려보니까 이게 바로 앉지를 못하더만요. 그 이석정이 있는 뒤에 있는 쪽으로 푹 쓰러지더만요. 그냥 그게 균형을 못 잡더라고. 그래서 이게 앉아있고 걸어가고 하는 게 이게 불가사의네. 불가사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한다든지 숨을 쉰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대소변 제대로 잘 배출을 못해서 투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병원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산다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구 덩어리가 이렇게 무겁고 그 위에 사람들이 수많은 건축물을 세우고 그죠? 또 많은 생명들이 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게의
지구가 어떻게 해서 안 떨어질까? 어떻게 해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인력만 갖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제 그걸로는 과학적으로는 그게 인력 그 앞에 소식은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지구가 왜 안 떨어지노? 뭐 지구는 행성 가운데서 제일 아주 먼지만한 것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라요, 이게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것은 좋아하고 늙고 병드는 건 싫어합니다. 늙을 수 있어야 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한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지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태어났으니 죽는 것이고 생각이나 감정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생기를 누리면서 인생 살이를 합니다. 어릴 땐 어린아이로서 좋고 젊을 땐 젊은 대로 좋고 늙으면 늙은 대로 좋습니다. 꽃이 피면 피는 대로 아름답고 꽃이 지면 지는 대로 변함이 있습니다. 변하는 이치로 보면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네, 변하는 이치로 보면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수학자들은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그걸로 본다고 하대요. 수학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의 신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뭐냐?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태어났죠? 태어났으면 어떻게 된다?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살아 죽겠죠?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어나지를 말아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뭐 지금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불교 공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 공부라고 지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져. 그럼 우리도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태어나지를 말아야 돼. 이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 태어나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마라. 그런데 태어났는데요? 지금 내가 태어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내가 생활하는데 무척 많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내 몸에도 일어나고 내 내부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일어나고 내 외부의 상황도 일어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많은 변화가 있는데 첫째,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내가 좀 짜증이 나면 뭐냐? 생겼죠. 없다가 생겼죠. 짜증이. 그럼 어떻다?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그게 무슨 현상이든지 간에 생겼어. 그러면 내가 딱 알아야 돼. 사라질 거야. 이거는 사라질 거야. 생겼으니까 사라지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붙잡고 그냥 뒹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붙잡고 뒹구는 것이 아니라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가 뭐죠? 무슨 이치죠? 변하는 이치거든요. 이것이 변한다입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져. 내가 몸이 아파 또는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또 내 내부적으로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 내 외부적으로 주위의 가족이나 또 어떤 상황들이 또 자연적으로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뒹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을 먼저 딱 아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부처님의 지혜죠. 그래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변하는 것을 정말 내가 느꼈어.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법을 보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변하는 것을 진짜 내가 느꼈어. 변하는 걸 진짜 느끼다가 보니까 뭐 어떤 때는 에너지가 너무 큰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건 에너지가 작은 게 있겠죠. 에너지가 작은 거는 이게 변하는 거지 이러면 금방 내가 해소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거기에 집착이 강하거나 굉장히 그거를 많이 애착을 하거나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고통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금방 없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지혜로서 그것을 잘 굴려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생긴 것을. 그래서 되게 에너지가 큰 거는 그 속에 풍 빠져버리거든. 풍 빠져서 그냥 늪에서 헤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게 이제 모습이죠. 이런 상황들이 모습 변한다. 변한다. 이런 것이 변한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돼? 생기지를 말아라. 그죠?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이 엄청난 지혜입니다. 지혜니까 이 지혜를 바탕으로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생활 속에서 자꾸만 내가 연습을 해.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래서 이제 이걸 문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만약에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짜증 이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짜증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그거를 만들어 놨어요. 어구를 문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어. 머물 수 없겠죠.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니까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머물면 어떻게 되죠? 생긴 것이 반드시 사라지는데 머물면 어떻게 되죠? 머물면? 아니지. 망상 정도가 아니지. 머물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일체계고예요. 머물 수 없는 것에 머물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요. 괴로움, 번뇌가 생겨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만 딱 알면 어떻게 되냐? 엄청난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긴 것에 머물지 않아. 생긴 것에 머물지 않고 계속 사라지게 잘 머물지 않는 것이 성인의 지혜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라 하면 우리가 저 높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이 지혜를 자꾸만 내가 닦아가면 그냥 우리도 다 성인이 되는 겁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57쪽. 122쪽에 모습공식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122쪽 모습공식. 이거는 이제 처음이라서 내가 하는데, 진짜 우리, 기존 도반들은 다 외우고 있죠? 자, 모습공식. 122쪽 모습공식. 자, 모습은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분리자. 예, 여기 모습 공식입니다. 이 모습 공식에서 모습이 변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느끼면 요 변한다 안에 자체성이 없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잘 분리자가 다 포함이 되고, 요 또 자체성이 없다 안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잘 분리자가 다 포함이 되고, 헛것이다 안에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머물 수 없다, 잘 분리자가 다 포함이 되고, 머물 수 없다 안에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잘 분리자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 변한다. 변하는 것은 뭐냐?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이 변한다입니다. 그래서 156조 모습공식 실제 저번에 어디까지 했나? 자, 모습공식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자, 그 앞에 154쪽 인연과 조건이 변하면 154쪽 거기 안 하나 둘 세 번째 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연과 조건이 변하면 모습도 변합니다. 모든 모습은 서로 의존적이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습 공식을 어떻게 분리해야 할까요? 생활 속에서 다음의 모습 공식으로 연습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 처음에는 모습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없고 시시하고 실증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모습 공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선 모습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1번. 근데 관찰을 하려면 그 관찰 앞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 모습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모습이 관찰이 가능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로 그냥 실제로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로 보게 됩니다. 요거는 관찰이 아닙니다. 관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찰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저기 반야야,
지금 이제 그거 이제 스위치를 껐다 켤 건데,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지금 이 전등이 있으니까 밝음을 보고 있죠. 아니요, 반야하게 놔두세요. 저기 밝음, 전등으로 인해서 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전등으로 인해서 밝음이 있죠. 실제로 바깥에는 어둠이죠. 지금 현재 어둠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자, 불 완전히 다 꺼버리십시오. 어두운데 이 빛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깜깜하거든요.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요. 자, 다시 켜보세요. 밝음이죠. 다시 꺼보세요. 어둠. 다시 켜보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지금 제일 이제 우리 눈으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밝음과 어둠을 보고 있어요.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전등이 없을 때, 바깥에서 있을 때 보면 밤에 지금 전등불 다 끄고 밤에 좌선을 할 때 보면 깜깜하죠. 깜깜해서 그 다음 아침이 이렇게 오면 그냥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희끄무리 허여무리 하면서 어둠이 사라지는데 밝음이 살짝 이렇게 오죠. 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밝아지죠. 그래서 완전히 밝아 있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 흐릿하게 어둠이 오면서 다시 어두워져요. 근데 그러면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하는 게 뭐죠? 변하는 이치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걸 변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아마 밝네, 어둡네, 밝네, 어둡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 근데 이제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자, 김진원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밝음과 어둠에 머물 수 있을까요?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어요. 자, 밝음과 어둠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밝아, 지금. 근데 바깥에는 어두운데 지금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전등을 인연으로 해서 밝음이 또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둠 속에 밝음이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어둠 속에 밝음이 있어요. 밝음과 어둠이 어떻게 된다? 어두우면은 밝음을 발로 뻥 차버리고, 밝음이 어둠을 뻥 차서 밝음이 되고, 어둠이 되려면 밝음을 뻥 차서 어둠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된다고요? 인연과 조건으로 밝음이 되었다가, 또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어둠이 됐다가, 다시 인연과 조건으로 밝음이 됐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어둠이 됐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또 밝음도 바깥에는 되게 밝은데 암실에 딱 들어가, 저기 사진 그거 인사이나 그럼 가면은 뭐예요? 밝음 속에 어둠이야. 또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밤에 어둠 속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되죠? 밝음이 있어. 어둠 속에 밝음이에요.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밝음 속에 어둠, 어둠 속에 밝음. 그럼 어떻게 될까? 밝음이라는 실체가 있고
어둠이라는 실체가 있을까요? 허지원 학생 한번 물어볼게요. 밝음이라는 실체가 있고 어둠이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과 어둠이 수없이 낮출 수가 있어요. 수없이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밝음과 어둠이라는 것이 진짜 실체가 있냐? 실체가 없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상황이야. 상황이.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밝음과 어둠은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밝음과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앞으로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 변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는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 눈이 눈과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뭐든지 눈으로 청각으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더 하죠. 뭐 하든지 막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는데 눈과 귀가 우리 그것의 70 내지 80%의 감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밝음, 어둠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된다면 엄청나게 소리는 땡 하고 소리가 나면 소리가 또 사라져죠. 소리는 지금 내가 아하 했는데 소리가 사라졌잖아요. 소리가 있고 소리가 없고가 금방 알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지금 밝음과 어둠을 생각을 하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또 어둠 속에 밝음 속에 어둠 이렇게 생각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둠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종소리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구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모습 공식은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이제 좌선을 위한 호흡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